성공하기 위한 습관을 골드렛 박사도 이야기를 했고 스티븐 코비 박사도 이야기했고 또 뭐 칙센트 미아인가 이 사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골드렛 박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으로 됐어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려면은 스태미나를 갖춰야 되고 많은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골드렛 박사가 한 거거든요. 나는 이걸 성공을 위한 습관으로 본다고 말이야. 그 습관을 어떻게 들여라? 명확한 사고 능력을 갖고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해석이. 근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뭐라고 했어요? 7가지 습관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1번 습관과 7번 습관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 2번, 3번, 4번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그러냐고? 1번부터 7번이에요. 그러면은 주도적이 되라. 그 이야기는 환경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네가 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춰라. 계란으로 보면은 예? 계란을 남이 깨면은 후라이야. 근데 지가 깨고 나오면 뿅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뿅아리가 되라 그 말이야. 그게 1번 습관이야. 환경에 그냥 지배 당하지 말고 해라. 목표로 환경하고 행동하라.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begin with end in mind야. 끝을 머릿속에 두놓고 목표를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라고 말이야. 근데 그거는 사전에 계획을 잘 하라 그 말이야. 또 소중한 것도 뭔지 알아?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꼭 하라는 것보다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되는 걸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부족한 습관일 수도 있다고 말이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윈윈이죠. 오케이, 누가 윈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잘나야 된다고 말이야. 내 역량을 갖추고 놓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걸 생각해야 되지. 나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남은 것하고 남하고 협력해서 뭐 얻어내려고 하면 그건 협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준비하라 이 말이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이죠. 공감적 청취 뭐 이러는데 뭐 신체 언어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감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시너지를 활용하라. 남이 나하고 다른 것을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라.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심신을 달려라 이런 거. 그러면은 이것도 보면은 골드렛 박사가 하는 이야기하고 세 가지로 나누면은 스태미너 1번, 7번은 스태미너를 키우라고 말이에요. 정신적인 스태미너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뭐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여기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어떤 인디펜던스를 키우라고 말이에요. 내 능력을 갖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예요? 이쪽이지. 상호 의존성에 뭐 어떻게 해서 남하고 협력을 잘해라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딱 구분하면은 골드렛 박사 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이 사람이 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피턴시하고 챌린지의 조화를 이루라. 내가 눈만 높고 꿈만 키우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이에요. 그게 이쪽이 꿈이고 챌린지하고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자기 능력이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쪽 축으로 가야지 뭔 플로우가 일어나고 몰입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습관이라는 거 했을 때 이 세 양반이 하는 게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말이야. 이런 걸 키워라 하고 말이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공이라는 말은 나는 프로블럼 솔빙으로 봐요. 내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자기한테 닥치는 문제를 내가 해결을 잘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렛 박사 말로 하자면은 뭐예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둬라 그 말이야. 그거는 나는 전적으로 프로블럼 솔빙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면은
성공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습관하고 성공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모든 습관들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습관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관계가 뭐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습관을 잘 들이면, 좋은 습관을 잘 들이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논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 습관을 갖춰라. 만약 7가지 습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어쩝니까? 성공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보기엔 7가지 다 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왜? 개인 의존성에서 개인 독립성으로 가지고 상호 의존성으로 가고 심신을 단련해야 된다. 아주 명쾌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좀 곤란하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더십 센터에서 7가지 습관을 다 가르치려니까 7시간이 걸리고 7일이 걸려서 돈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습관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이슈는 있고, 스티브 코비 박사는 7가지. 이런 습관들이 과연 문제 해결 성공을 보장하느냐, 하나라도 빠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단기간에 길들여지냐, 습관이 드냐. 이건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습니까? 응? 7가지 습관 책 읽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버렸냐고. 그래,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한 번 읽고 버리지 마라 그랬어. 평생을 읽어라 그래. 그러니까 책도 잘 팔리지. 아무튼 아니 내가 뭐 그냥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그 책을 난 여러 번 읽었어요. 책도 우리 집에 지금 여러 권 있어. 근데 나는 TOC를 만나면서 이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왜? TOC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놔야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프로블럼 솔브 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프로블럼 솔빙의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장애물을 찾아라, 제약이 뭐냐 해서 그거 중심으로 이것을 해서 일단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TOC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좋아했던 7가지 습관의 책이 약간의 한계를 느끼더라. 질문이 뭐예요?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불안이 있다. 그래서 이안을 생각하고 뭐예요? 문제, 그것이 나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내 업무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문제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사고의 도구를 가르치는 게 TOCF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고? 문제 해결을 먼저 가르치는 거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TOCF.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네?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자기 성공을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습관이 붙어 있을 거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명확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과정에서 좋은 습관이 저절로 붙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그것을 책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가정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당신도 이런 습관을 붙이면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약간의 의문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을 들이면 나도 똑같이 성공한다는 것이 성립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먼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이슈도 다르고. 그리고 더 절박한 것은 습관이 아니라 문제 해결. 나의 생활에서 뭐예요? 뭐라고 할까? 나의 생활 전선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문제지 습관이 아니다. 여러분 응? 좋은 습관 가르쳐줄게 하는 사람하고 네 문제 풀어줄게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당신의 귀를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까? 문제 해결이 더 1차적인 접점이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더 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안을 선호한다고 말이야. 선호한다기보다는 나는 TOC의 입장에서 나는 이안 쪽으로 접근한다. 또 나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의 뭐 제자한테, 또는 여러분의 어떤 뭐 클라이언트한테 무엇부터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냐고. 기업체에 가서 직원들 내가 습관 가르쳐주고 일하는 거 방법, 일하는 어떤 태도 가르쳐주고 마인드 가르쳐주고 정신교육 시켜줄게 이거 하고, 기업체 당신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그거 내가 해서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어느 기업체에서 오라는 그 주문이 더 많겠냐. 습관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도구이고 과정이지 궁극적인 어떤 접점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습관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지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쩐다고 각자 자기가 닥치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나는 더 낫지 않냐. 그게 TOC. 문제 해결에서 출발을 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갖추고 있어. 생산이면 생산 문제, 다른 문제는 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TOCFE와 세븐 헤비츠의 관계를 한번 목표나무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븐 헤비츠 있습니다. 목표나무.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문법 구조. 오케이?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해. 무엇을 할 때 잘합니까? 나의 문제를 풀 때. 나의 목표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목표 달성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목표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디다 쓴다고? 문제 해결에 쓴다 이 말. 문제 해결. 나 막 목표가 없는데요? 해결할 문제 없는데요? 그거는 더 큰 문제예요.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하나 세우라 그 말이야. 목표나무를 쓰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세우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돼? 스티븐 코비의 1번 습관이 붙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장애물을 찾고 실행 계획을 세우면은 스티븐 코비의 2번 습관이 붙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돼?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문제 해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붙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액션 플랜을 갖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액션 플랜하고 우선순위를 관리를 해서 시간 계획까지 세우고 하다가 어디가 잘 됐네 잘못됐나 피드백을 해가지고 장애물을 바꾸기도 하고 목표를 또 다시 해.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 뭐고 안 해야 될 것이 뭐고 액션 플랜에서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7가지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다. 그거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 말. 나도 못 외워. 강의하려니까 조금 보고 와서 내가 이야기한 거지. 나도 못 외운다니까. 크게만 무슨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 해결 초점을 맞추라. TOCF는 뭐 하는 거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 뭘로? 명확한 사고, 논리적인 사고, 다이어그램.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TOCFE 목표는 한번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우자니까. 또 가르치자니까. 그래서 목표나무 이랬어. 이제 목표나무는 끝나. 다음부터는 뭐해? 가지도, 브랜치, 클라우드 이거 배워. 이것이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나는 알아. 근데 아직 배워야지 이제 이런 것을. 내가 해보니까 다 커버가 돼. 3개를 하면은 다 커버가 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있어. 제가요 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목표를 달성하려는 문제, 뭔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어떤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보려는 문제, 뭐 정책 뭐 등등, 그 다음에 갈등 해소하는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딱 집어넣으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다 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내 문제 다 해결을 뭐 된다기보다는 남보다는 더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함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습관 붙이는 쪽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면 필요한 습관을 저절로 갖추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 문법 다 배우고 뭐 하고 해서 영어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가봐. 그러면 영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야. 왜? 절실한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영어는 되는 거야. 그런 어떤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너무 습관에 뭐라 그럴까, 이 부담감을 갖지 말자 그 말이야. 뭘만 하면 돼. 성공하면 돼. 문제 풀어서. 체중 관리하고, 제가 지금 이 매트릭스란 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TOCF하고 체중 관리의 문제하고, 이거는 이제 뭐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목표나무를 잘 그리면은 이 중에 내가 무엇으로 체중을 줄일 건가에 답이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실습했었죠. 거기 있는 리스트 보고 이 중에 어떤 게 좋냐 이거 하고, 내가 체중을 줄이려 했을 때 나의 장애물이 뭐냐는 걸 찾는 거하고 좀 질이 다른 거예요. 남의 이야기고 하나는 장애물 찾아서 하는 것은 내 이야기예요. 내 솔루션. 그런 데서 차이가 나요. 영업활동? 영업사원들이 이거 다 잘해야 돼요, 사실은. 뭐 1번부터 6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다 잘해야 돼. 응? 제품도 잘 알아야 되고, 구색도 갖춰야 되고, 고객 대화도 잘해야 되고, 뭐 등등등 다 잘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잘 하나라도 못하면은 영업 못하냐? 그 말. 무슨 소리? 하나의 지금 응대하고 있는 거래, 진행 중인 어떤 거래건에 대해서 이 거래건을 어떻게 성공시킬고 하면서 거기에서 성공시킬 방법을 찾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능력이 붙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역량이 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만약에 가서 컨설팅하고 지도한다고 그랬을 때 이 스킬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뭘 가르쳐줘야 돼? 거래건 하나 가져와봐. 나랑 같이 이거 어떻게 성사시킬 건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게. 그려? 당신 목표나 한번 그려. 이거 그려. 그러면 더 훌륭한 컨설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그려나가면은 나도 배우고 지도 배우고 거래도 성사시키고,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쪽에다가 무슨 것이든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세 개 해가지고 정말 이쪽에서 문제 해결하면은 이쪽의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습관이 붙는지, 여러분의 뭐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보시라. 언제? 끝날 때쯤 해서 다 배우고 끝날 때 12주 마칠 때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TOCF하고 이쪽하고 해서 내가 세븐 헤비츠를 고수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나도 할 말이 있어.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목표나무 뭐예요? 목표나무를 언제 활용하느냐? 구체적인 야심찬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없으면은 세워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목표로 가지고 그리십시오. 절박하지 않은 것은 뭐 연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는 또 약할 수도 있다. 중기 목표의 설정과 그 실행 계획에 유익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목표나무를 작성해서는 자료를 모으고, 이거는 발산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장애물과 목표를 연결시켜서 수렴적 사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좋은 습관은 또 거기에서 붙어서 자기 역량이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